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혹시 90을 넘긴 한 할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혼자 운전해 자원봉사를 다니고 약을 줄이고 밤에는 수면제 없이 깊이 잠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그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생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녀는 혼자서는 병뚜껑조차 열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었고 살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94살의 할머니가 5가지 아침 습관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 그 극적인 전환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94살이다. 하지만 단지 나이만으로 그녀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지금의 활기찬 모습과는 다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삶의 의욕조차 잃은 채 무너진 일상을 견디고 있었다. 할머니의 인생은 82살이 되던 해 남편 강민호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요리를 멈췄고 규칙적인 생활도 포기했다. 점점 식사는 간편한 인스턴트로 바뀌었고 체중은 16kg이나 늘어났다. 우울감은 그녀를 서서히 잠식했고 관절염과 당뇨까지 덮쳐왔다.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갇혔다. 85살 무렵 그녀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의 의지에 간신히 움직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낯설고 낙심이 되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통화가 끝날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내면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병원 방문이 전부였고 웃음을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처럼 느껴졌다. 이 시기에 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살아있다기보다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주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를 보내던 정순자 할머니는 늦은 저녁에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다 병뚜껑을 열지 못해 한참을 씨름했다. 손에 힘이 없어 단순한 뚜껑 하나조차 혼자 열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겼고 결국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는 병뚜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렸다. 병뚜껑 하나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었고 동시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뭔가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자존심도 바닥났고 희망도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아주 단단한 다짐을 했다.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살아보자.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실천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거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공책 하나를 꺼냈고 인터넷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미국의 루마 등 세계 각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의 사례가 그녀를 자극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습관들 속에서 정순자 할머니는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들은 돈이 많거나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이 소박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고 그것이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흐름과 몸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작고도 조용한 변화가 할머니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기적의 서막이 되었다.
정순자 할머니는 결심 이후 매일 아침 노트를 펴고 세계의 장수 노인들이 지켜온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자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도 다시 손에 들었고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서적을 빌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중한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역과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하루는 놀랄 만큼 비슷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 감정과 기억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나눔의 의지까지. 처음엔 그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안에서 강력한 힘을 체감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5가지 아침 습관을 정리했다. 첫째는 햇살 의식, 둘째는 감사와 기억 훈련, 셋째는 수분 섭취 루틴, 넷째는 몸 깨우기 루틴, 다섯째는 하루 한 가지 기여 실천이었다. 이 5가지는 모두 그녀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켜갔다. 무엇보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기구나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한다. 어디에 살든, 몸이 불편하든, 가족이 있든 없든 이 5가지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회복의 열쇠였다. 그녀는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다.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오직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것 하나에만 집중했다. 그 다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드러냈다. 불면증이 줄고 관절통이 완화되었고 감정은 한결 밝아졌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직 길고 험한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정순자 할머니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단순한 아침 루틴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실천한 아침 습관은 햇살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부엌 창가에 앉아 동쪽을 향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자연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안경도 쓰지 않고 선글라스도 벗은 채 햇살을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이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다. 과학적으로도 이 습관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 몸속 생체 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자극을 받고 이로 인해 아침에 분비되어야 할 코르티솔은 활성화되고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은 억제되며 수면 각성 리듬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햇빛은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신호였다. 할머니는 과거에 밤마다 5번 이상 잠에서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일어났으며 오후에는 낮잠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다. 커피를 4잔씩 마셔야 겨우 깨어 있을 수 있었고 수면제 없이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루틴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밤에는 7시간 이상 푹 자고 아침엔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었으며 결국 주치의도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햇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 보거나 안경을 낀 상태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실행해야 생체 리듬에 유효한 자극이 될 수 있었다. 만약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집이라면 베란다나 현관 앞 또는 햇빛이 드는 자리에 의자를 놓고 잠시 앉아 있기만 해도 충분했다. 흐린 날씨에도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했다. 이 단순한 햇살 의식은 정순자 할머니에게 몸의 리듬을 되찾아준 첫 번째 선물이 되었고 그녀는 그날 이후 이 아침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게 되었다. 빛을 바라보는 이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다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햇살을 마주하며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운 후 정순자 할머니는 2번째 아침 습관을 실천한다. 바로 감사와 기억의 훈련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는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같은 문장은 쓰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그날 느꼈던 감각을 그대로 담아낸다.
손자 민수이가 오래된 보석함 속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처럼 구체적인 감각과 감정을 함께 떠올리는 방식은 단순한 감성 글쓰기를 넘어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적 기억을 능동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고 이후 주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정순자 할머니 역시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아있던 참새 한 마리까지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기억이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 감퇴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겨지지만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기억 회로를 강화해준다. 할머니는 예전 기억뿐 아니라 새롭게 들은 이웃의 이름, 열쇠를 둔 위치, 대화 속 이야기까지 더 또렷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변화는 기억력에만 머물지 않았다. 삶 전체에 감정적인 연결감이 살아났고 고립된 느낌은 서서히 사라졌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나의 삶이 다시 세상과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만약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이 습관을 말로 해보거나 음성 인식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건 글씨가 아니라 감각이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오르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 기억이 바로 당신 뇌의 회복을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단순한 아침 의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루를 다르게 만들며 결국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말한다. 정순자 할머니가 세 번째로 실천한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었다. 예전에 그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커피부터 내렸다. 하지만 이 한 잔의 커피가 그녀의 몸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면서 그녀는 아침 첫 음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아침 루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셨다. 이 단순한 행위가 그녀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였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가 된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받고 염증 반응이 심화된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자주 부족해지는 전해질을 보충해주며 레몬은 소화를 촉진하고 비타민C를 자연스럽게 공급해준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수분 루틴을 적용한 지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지속되던 몸의 뻣뻣함도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엔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몸이 수분을 흘려보내는 대신 흡수하는 법을 배운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이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는 최소 30분 이후에 마셔야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투명한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둔다.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온에 두고 아침에 그 병을 보는 순간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신호가 된다.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순자 할머니는 말한다.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마시느냐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해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에너지의 질을 바꾸며 건강을 근본에서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다. 정순자 할머니의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루에 맞춰 예열하는 의식이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뜨면 먼저 몸의 상태를 조용히 느끼고 이불 속에서 아주 천천히 자신을 깨운다. 이 과정은 길어야 10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머니는 이 습관을 처음 일본의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이후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의 조언을 참고해 자신에게 맞게 루틴을 구성했다. 그녀가 강조하는 첫 번째 동작은 발목 돌리기다. 누운 채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린다. 이 동작은 말초 혈관을 자극하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깨운다. 다음으로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이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해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 당기고 15초간 유지한 뒤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이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고관절 앞쪽 근육이 굳어 있으면 걷는 것조차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녀는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돌린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책과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보며 굽은 어깨를 펴주는 효과가 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표현한다. 목도 빼놓지 않는다.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인다. 이 동작은 목 근육을 이완시킬 뿐 아니라 아침 어지럼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마무리 동작을 한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어 혈액순환을 돕는 동작이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인데 갑자기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져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처럼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어주면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루의 움직임이 훨씬 안전해진다. 실제로 할머니는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비 온 다음 젖은 나무판 위를 지나다 미끄러졌지만 넘어진 대신 중심을 바로잡았다. 물리치료사는 그녀의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깨가 불편하면 가능한 만큼만 움직이면 되고 고관절이 아프면 무릎을 당기지 않고 다리를 살짝 펴주는 대체 동작도 가능하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아픈 동작을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동작만 선택해도 충분하다. 정순자 할머니는 말한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전체 루틴을 다 하지만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하기도 한다. 그녀의 침대 옆 협탁에는 작은 타이머가 놓여 있고 그것이 하루를 여는 신호가 된다. 이 조용한 깨움의 루틴은 정순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다. 정순자 할머니의 5번째 아침 습관은 이전의 4가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실천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이었다. 감사 노트를 덮은 후 그녀는 같은 노트의 빈 공간 한 구석에 단 5분만 투자해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기록했다. 그것은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안에 실천 가능한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했다. 이 습관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까?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회의감과 자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처음 그녀가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다. 바로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 행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전화를 받은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다.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또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전하며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단지 반년 만에 그녀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되찾았다. 이 습관의 배경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또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사례에서도 매일 자신만의 기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활력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을 통해 매일 아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했고, 그 에너지는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자녀들도 통화 중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느꼈으며, 주치의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그녀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크고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그녀의 노트에는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 보내기, 택배기사님께 오늘은 꼭 감사 인사 전하기,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옛날 요리 비법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같은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가득 적혀 있다.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온라인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는 식으로도 실천하고 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 한 번 짓는 걸로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렇게 감사와 기여의 두 감정이 매일 아침 하나의 리듬이 되어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정순자 할머니의 5가지 아침 습관은 각각 따로 떨어진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삶 전체를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햇살을 눈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열고,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고, 감사와 기억으로 뇌를 자극하고, 침대에서 부드럽게 몸을 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는 이 루틴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일상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다. 할머니는 이 5가지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맞물리며 삶의 리듬을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햇살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수면의 질을 높였고,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했으며,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몰아냈다.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며 몸에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마지막으로 매일 한 가지 기여를 실천하는 습관은 마음의 목적을 심고 삶의 활력을 회복시켰다.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 정순자 할머니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마당 한 켠에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채소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자 자발적으로 한국어 회화 교실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심지어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주치의조차 놀랄 만큼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이 젊은 층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었다. 그 어떤 고가의 치료도 복잡한 운동도 아닌 이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 그녀의 신체뿐 아니라 정서, 관계,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던 것이다. 정순자 할머니는 말한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은 단지 수명을 연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과 깊이를 회복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녀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늙음과 쇠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각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신뢰였다. 이 변화는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누구나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온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제안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녀가 말하듯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권유한다.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서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가장 큰 고민에 맞춰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만약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햇살 의식부터,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다면 따뜻한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라는 제안이다. 7일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들여다보라 한다. 아침이 조금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깊어졌는지, 하루가 덜 무거웠는지, 변화가 크든 작든 그 경험을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 7일이 자신의 인생을 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작은 변화라도 댓글로 나누어 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이에요. 이 말은 단지 90을 넘긴 노인의 조언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삶을 다시 빚어낸 한 인간의 깊은 통찰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실과 쇠약, 고립과 절망 속에서도 단 하나의 햇살, 단 한 줄의 감사, 한 컵의 물, 한 번의 미소,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에 있든 내일 아침 단 하나의 새로운 습관으로 당신의 리듬을 바꿔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편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그 울림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라.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